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 이런 지적이 나옴에 따라서 정부는 최근 본격적인 임대차 입법 개편에 착수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모셔봤는데요. 자, 이사님 오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항상 날씨가 무덥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동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의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 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에는 축구장 약 400개의 넓이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 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지지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리역에서 지제형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평택입니다. 여기 개발 호재도 너무나 많은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죠. 자, 그러면 평택시, 여기는 평택동의 통건물인데 어떤 곳인지 자세히 좀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좀 잡아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평택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건물을 2개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개요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이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중에서 통건물 하나는 대지 면적이 267평방미터, 약 한 83평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533.62평방미터로 현재 다가구 통건물로 현재 운영 중인 물건입니다. 지상 1층,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상가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그 커피숍으로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과 1.5룸, 2룸, 또 3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혹시나 건물 관리를 하면서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시면 이 3룸 구조로 되어져 있는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이 평택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붙어져 있죠. 이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이제 1공장, 2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다양한 하청업체들이 현재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물건도 회사의 어떤 기숙사 형태로 현재 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보증금은 약간 줄지만 월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물건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본 물건 같은 경우도 같은 건축주가 지어진 그런 물건입니다. 보시게 되면 대지 면적이 좀 약간 작아요. 약 한 33평 정도가 되는데 연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간 197평방미터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에 이렇게 회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기숙사 형태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회전율이 상당히 좀 빠른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편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5룸과 2룸으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2룸 같은 구성이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방이 하나 없다 뿐이지 현재 주인 세대로 현재 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매가가 약 한 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에 보신 물건은 약 한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월세 맞춰내기가 좀 쉬운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하나는 한 83평, 9평수로 얘기하자면 약 한 83평 정도가 되고요. 하나는 약 한 33평형 정도가 되는데 바로 옆에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건물을 사용하기에 넉넉한 주차 공간을 좀 마련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은 2018년도에 준공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 평택역에서 인접해 있고 주변에 또 시장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먹고 마시기에는 주변에 이제 먹자 상권도 또한 잘 되어져 있어서 공실에 염려 없이 잘 회전되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A형 같은 경우는 대지가 약 한 80여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 세대도 방 구조가 화장실 2개에 방 3개 구조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B형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넉넉한 공간을 좀 자랑한다는 것이 본 물건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니즈에 맞게끔 안에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옵션 구조가 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평택역에 있습니다. 이 평택역에 백화점이 붙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바로 앞쪽에 또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좀 잠자는 곳이 좀 약간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숙소로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직접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하면서 또 운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살펴드렸습니다. 실제 사진까지 만나보셨고요. 2018년에 준공이 완료가 된 곳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통건물을 봐드렸는데 건물에 대한 특징 이렇게 짚어드렸고 이제는요 주변 환경이 또 어떤지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들도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그러면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의 입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제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평택역과 지제역, 바로 위에 있는 지제역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 지제역 쪽 주변 지역에 업무단지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평택하게 되면 하나의 좀 특징이 주변 지역 자체가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개의 산업단지가 옹기종기 좀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겹치는 것이 이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삼성전자 산업단지, 삼성전자 산업단지에 약 한 200여 개의 하청업체, 꾸준하게 현재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월세가가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 평택역과 지지역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예전부터 상권 또 산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먹잘골목이라든가 백화점 또 주변 지역 보시게 되면 뭐 법원도 인접해 있고요. 또 백화점 또 레포츠타운이라든가 이 평택 터미널도 약간 도보거리 내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제역 쪽에서 꾸준한 발전이 확장성을 가지면서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평택역까지 즉 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택역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숙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월세 받기가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또 월세가 자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나마 좀 저렴한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직장인 수요층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 풍부한 직장인 수요층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업단지가 상당히 좀 많이 인접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약 한 10개의 산업단지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하청업체들 또 산업단지 주변의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발전되고 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평택시 인구가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아파트를 먼저 이렇게 꾸준하게 좀 지어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미분양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여서 아파트 가격이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숙사의 형태의 다가구 통건물에 대한 매매 가격도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주변 지역의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지지역과 평택역은 한 정거장 차이인데 현재 지금 지지역 쪽으로 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어떤 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원말 KTX 사업이 이제 2024년도면 개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지역 같은 경우는 1호선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SRT 노선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제 추후에는 이 GTX 라인까지도 현재 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층들을 현재 그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많은 교통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하청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숙사 주변 지역의 어떤 기숙사 형태도 크게 좀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택역이라든가 지제역 쪽 주변 지역 또 그 중에서도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이 상권과 어떤 면은
주거 지역이 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 지역, 즉 기숙사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이쪽, 즉 평택역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의 어떤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평택에서 이어지는 이 부발선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평택에서 부발선으로 이어지는 이 분당선 이런 라인들 자체가 현재 지금 현재 평택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평택에서 부발을 이어지게 되면 여주 산단이라든가 여주 쪽에 모여져 있는 산업단지들도 이 평택과도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 수요층을 상당히 좀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고덕국제 신도시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현재 뭐 분양돼서 입주되는 물건들도 있고요. 현재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요. 입주 예정인 물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덕이 말 그대로 이 국제 신도시입니다. 이 평택과 가까이 있고 또 미군 기지들이 주변에 좀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국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또 여기 안에는 또 산업단지, 어마어마한 삼성전자 산업단지들이 지금 현재 1공장, 2공장, 현재 좀 3공장이 현재 좀 추진 중에 있고 이게 6공장에서 8공장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이 공장 하나마다 직장인 수요층들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따라붙는 그 하청업체만 하더라도 약 한 200여 개 업체, 또 하청업체라고 얘기하니까 조그만 중소업체들이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업들이 업체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직장인 수요층도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덕국제 신도시는 현재 개발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28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완공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이에 현재 지금 기숙사 형태로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다가구 통건물 같은 경우에 월세가 상승이라든가 집가에 대한 어떤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현재 뭐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현재 운영 중에 있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좌초가 되다가 현재 활발하게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3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이 되는데 이제 뭐 구글 같은 업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이 안쪽으로 좀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앞으로 지금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도 따라서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 쪽으로 좀 들러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택역 인근에 위치한 통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죠. 개발 호재들 상세히 뜯어봤는데 고덕국제 신도시부터 해서 뭐 브레인시티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발 호재들까지 품고 있는 이 지역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사님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 매매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17억 정도가 되고요. 그 예상 임대가는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월세 상태가 좀 약간 조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조율된 상태는 추후에 오시게 되면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증금이 약 한 5,900만 원이고요. 현재 월세가 약 650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현재 650만 원보다 더 많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만큼 수요층들이 많다 보니까 월세를 좀 더 높여도 많은 수요층들이 붙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월세가 650만 원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과 보증금을 좀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은 약 한 4억대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뭐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 5층에 주인세들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조율이 될 겁니다. 또 투자금액이 또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비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대지 평수가 좀 작은 겁니다. 현재 예상 매매가는 약 한 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예상 임대가는 현재 약 한 월세가 한 250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4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 자세히 살펴보셨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이죠.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봐야 되겠죠.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 이번에 바로 만나볼 곳은요. 경기도 오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산시 이곳은 갈곶동에 위치한 통건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사님, 오산시의 통건물은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 좀 알려주시죠.
네, 또 하나의 통건물은 1호선 오산역에 인접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은 이제 다 준공이 돼서 현재 임차가 들어와서 현재 지금 영업 행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추후에 이제 그 들어오실 그런 예정되어져 있는 약국이라든가 병원도 입점 예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 통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385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은 1157평방미터입니다. 안에 물론 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건축물 등기상은 5층으로 되어져 있지만 5층을 복층 형태로 만들어서 6층 통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 상가 통건물로서 현재 커피숍이 현재 운영 중이고요. 뭐 국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도너츠 커피숍이라고 해서 도너츠도 만들고 커피도 만드는 그런 어떤 업점이 들어와서 현재 좀 영업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부대찌개 점이 좀 현재 좀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한의원이 하나 좀 들어와 있고요. 또 무용학원, 또 학원과 상가, 또 병원이 또 하나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임차가 잘 맞춰지고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44억 정도인데요. 이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어서 소위 말하면 가시성, 그다음에 집겐력, 그다음에 유동성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다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데요. 건축물 등기상은 2021년 6월 달에 준공된 건 맞고요. 이 건물이 그 지번에 대한 그런 어떤 하자 문제 때문에 좀 마무리가 된 것은 2022년 5월 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좀 건물이 좀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했습니다. 또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집객력이 상당히 좀 좋다,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입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코너 전체적으로 그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좀 모여져 있습니다. 약 한 4천여 세대가 모여져 있는 그 가운데에 현재 지금 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권이라든가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지만, 또 하나의 좀 특징은 이게 좀 전체적으로 상가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주변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이게 이제 퇴근할 때 들어오는 버스냐 아니면 나갈 때 출근할 때 가는 버스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상권을 이용하거나 뭐 1층의 상가를 이용해서 먹고 마시고를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퇴근할 때 버스냐 뭐 출근할 때 버스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오산역에서 이제 그 내리셔서 버스를 타고 이 현장으로 왔을 때 딱 내리는 그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퇴근하는 버스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버스가 바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뭐 진찰을 받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현재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에 두 개 호실을 현재 좀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현재 지금 그 음식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현재 지금 호실이 하나 비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3층에 이제 그 병원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따라서 들어오는 약국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계약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가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잘 나오는 그런 상가로 현재 좀 맞춰질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층을 복층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층을 통 유리창으로 만들었습니다. 통 유리창으로 만들어서 5층에서 또 6층에서도 뷰가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무 용도로 쓰는 어떤 회사에서 너무 뷰가 좋아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5층 뷰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상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좋은 가격에 보증금과 월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잘 나오는 상가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시는 곳 2021년에 준공이 완료된 곳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권 지역이 워낙에 또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소비 수요 감당할 수 있는 곳에 상가 들어가 있는 통 건물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사시 갈곳동 이 주변의 환경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여기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이 본물건의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물건은 이 오산로 사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가 양쪽에 위치하고 사거리 코너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오산로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가에서 이제 필수 조건이라는 게 있죠. 가시성이 좋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직변력이 좋냐, 또 유동성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고 가기 편한 그런 어떤 상가 통건물이냐, 이렇게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집행력을 보고 또 유동성을 보고 또 가시성을 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세 박자가 다 맞춰져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접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오산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오산 IC, 그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에서 차량으로 약 한 3분에서 약 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노란 선이 하나 보이죠. 이게 이제 일본국도입니다. 일본국도 라인이기 때문에 일본국도에 인접해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도권, 특히나 뭐냐면 남부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상가 건물을 찾았을 때 이게 일본국도에 잘 붙어 있느냐, 인접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본국도 라인에 잘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 토지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매매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따지거든요. 본 물건은 이게 일본국도에도 가까이 인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상승시키기에, 또 매매가에 대한 집가 상승분,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매매가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좀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부채꼴 모양으로 동그랗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약 한 4,000여 세대가 현재 아파트가 동그랗게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변에 널찍널찍하게 그 넓은 대단지로 해서 모여져 있는데, 이런 어떤 주변 지역에 어떤 그 뭐랄까요, 먹자 상권이 밀집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산로 사거리 쪽 주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기에 상당히 좀 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024년도에서 26년도가 되면 이 4,000세대에서 또 4,0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에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지금 현재 준공이 임박해 있는 아파트 세대들이 주변 지역에 올망졸망하게 많이 모여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위치해 있는 이 산업단지들입니다. 이 평택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위쪽이 이제 분당이 되는 곳이고 바로 밑에가 이제 평택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진입산업단지 안에 이제 1산업단지, 2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옆에 이제 그 LG 산업단지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서 현재 지금 오산에서 또 오산역 쪽 주변 지역이 크게 곽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진해산업단지 안에 큰 산업단지들이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직장인 수요층들도 먹고 마시고 또 병원을 진찰받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오산로 요 사거리, 그 물건 쪽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이 좀 몰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호재거리를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산에서 기흥간 이 분당선 연장을 현재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좀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흥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이 분당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 기흥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이 분당선이 마련이 되어져야만 이 GTX 라인, 앞서 말씀드렸대로 그 지제역에 GTX 라인이 들어온다고 했죠. 지제역으로 들어오는 GTX 라인의 어떤 분기점으로 해서 오산역이 좀 크게 곽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기반점이 되는 것이 이 오산 기흥간 이 분당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좀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GTX 라인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현재 지제역에 GTX 라인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사람들은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오산역 쪽으로 과연 GTX가 들어오느냐, 이제 이런 것은 많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기점이 하나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안성맞춤이 바로 이 오산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가 상승의 어떤 기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또 하나의 좀 오산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어떤 뭐랄까요, 아이들 주변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에서 뭐 네오밸류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산역 쪽 주변 지역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요 네오밸류입니다. 이게 이제 판교에서도 지금 현재 완성이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따와서 이제 오산에도 하나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산은 많은 호재거리와 또 이제 직장 수요층들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통 건물을 좀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상가 건물로서 수익률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게 통상가를 만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상가 건물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여기 오산로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정말 훌륭한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죠. 자, 거기에다가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입니다. 이 GTX라는 호재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오산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산시 갈고동의 통건물, 가장 궁금하신 건 역시 가격이 될 텐데요.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의 예상 매매가는 약 한 44억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약 한 48억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건축주와 협의가 잘 돼서 약간 예상 매매가를 약 한 44억 정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약 한 1,79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비 별도입니다. 이 관리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좀 더 높은 그 월세 가격이 되겠는데요. 현재 그 예상 임대가, 현재 전체적으로 다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게 되면 보증금을 약 한 5억 정도의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는 현재 지금 1,7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20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상당히 잘 나온 통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오산시 갈고동에 위치한 통건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볼게요.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입지에 위치한 송파구 석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 송파구로 왔습니다. 송파구 워낙에 유명한 지역이죠. 석촌 호수를 끼고 있는 곳, 석촌역 인근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석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이사님 일단 개요와 건물 특징 잡아주실까요? 네,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8호선, 9호선, 이 석촌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투룸으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30.41평방미터입니다. 대지 지분은 약 한 16.5평방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가격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5층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 2개와 거실, 이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서촌역 하게 되면 이 8호선, 9호선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 9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직장인 소유층들을 대거 몰려서 다니는 그런 어떤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이 서촌역에서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데 매매가 자체가 6억대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거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약 한 71세대 또 전 세대가 자주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법정 주차 대수 이상으로 주차를 잘 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 현재 지금 오피스텔을 보게 되면 기계식 주차라든가 어떻게 보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주차 대수를 잘 넣을 수 있는 주차장이 잘 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을 달리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인접해 있느냐, 즉 역사에서 가까이 인접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크게 틀려질 것입니다. 근데 본 물건 자체는 서촌역, 즉 8호선,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서촌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자식주 주차로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이 투웨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대지 면적은 넓은데 오피스텔을 좀 적게 놨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전세가의 상승 또 매매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분양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무이자를 끌고 가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은 2024년도 2월 달에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게 되면 다른 오피스텔과 달리 상당히 좀 특징이 있는 그런 어떤 외관을 띠고 있죠. 이게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축가께서 직접 그린 그런 어떤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내부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데요.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놓았고요. 또 젊은 층에 맞게끔 다양한 어떤 색깔과 어떤 구성을 좀 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을 좀 충분히 좀 끌어올 수 있는 물건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옵션 자체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옵션을 넣었습니다. 또 외장재도 물론이지만 내장재 마감재도 고급 마감재를 넣었기 때문에 어떤 그 추후의 월세라든가 전세를 받기에는 용이한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된 구조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 전세가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석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024년에 새롭게 지어지는 곳이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곳인데 투룸의 신축 그리고 풀 옵션으로 장착되는 곳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특징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지금부터는 송파구 석촌동 이 일대가 어떤 환경을 보이고 있는지 그 장점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8호선, 9호선 이 서촌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9호선 라인과 8호선 라인이 지나갑니다. 이 9호선 라인도 다양한 호재가 있고요. 이 8호선 라인도 현재 다양한 호재가 있습니다. 이 8호선 라인과 9호선 라인이 겹치는 이 서촌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주변에 뭐 수도권 제1순환도로라든가 이렇게 도로가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통팔달의 교통에 입지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대형마트라든가 이마트 또 풍부한 어떤 백화점, 뭐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임차인들은 뭐 상당히 선호하는 구조죠. 또 임차인들이 원하는 뭐 지하철 역사에 가깝고 또 하나는 차가 있으면 차를 자유식으로 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어떤 그 똑같은 오피스텔과 가격 경쟁을 했었을 때 높은 우위를 좀 자랑할 수 있겠다. 이게 오피스텔을 그 적은 가격, 낮은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과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공실에 대한 회전율을 빨리빨리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저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의 그 환경 여건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한강공원이라든가 석촌호수가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또 올림픽공원과 뭐 석촌 고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녹지 환경 또한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주변 지역의 환경 여건, 즉 교육 여건이 어떠냐,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석천초라든가 배명고, 또 송파초등학교 등 반경 약 한 2km 내에 다양한 초, 중, 고등학교들이 상당히 좀 잘 인접해 있습니다. 잘 인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원과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 키우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잠실에 있는 마이스 산업이에요. 요게 이제 2029년도면 이제 진행을 하는데, 현재 뭐 현대에서 높은 어떤 그 빌딩을 짓기 위해서 현재 좀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다양한 옵션들이 여기에 좀 붙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호재거리를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8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2023년도 개통 예정인 이 8호선 연장 사업이 이제 별내역까지 지나가는데, 추후에는 이 8호선 라인 자체가 길게 이어져서 또 의정부 또 밀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 직장인 수요층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다면 서촌역 요 라인 쪽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권 지역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집가 상승에 대한 힘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변 지역에 이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2028년도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이게 8호선, 9호선 서촌역과 인접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호재를 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위례신사선을 또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이 위례신사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남과 송파구에서 중요한 지역들,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 지역이 바로 이 서촌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잠실 일대라든가 뭐 잠실 쪽 주변 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석촌역 정말 가까운 곳이죠. 초역세권의 완벽한 입지 여건에다가 앞으로 뭐 재건축부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지역, 송파구 석촌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석촌동의 오피스텔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또 서촌역과 인접해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약 한 6억 5천 선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임대가는 전세 같은 경우는 뭐 5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월세 같은 경우도 월 200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현재 시세입니다. 이제 준공이 되는 24년도 2월 달 되면은 전세가가 월세가가 좀 더 높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게 되면 전세나 월세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출은 약 한 3억 5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준공 시의 대출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현재는 이건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금 10%의 준도금 무이자로 안전히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또 가격대가 또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전매가 또 용이한 물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도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 활용 시에는 실추자금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넣게 되면은 중도금 무이자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천천히 끌고 갈 수 있는, 또 안정적으로 소액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죠. 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입니다. 소개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 시 수도권 제1순환도로에 서하남 IC와 인접해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와도 가까워 수도권 및 지방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또한 2025년 착공 예정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정지와도 가까워 도로교통의 편의성이 돋보이는 지역입니다.
가미동의 배우 수요도 확인해 볼까요? 본 연장이 들어서는 곳은 가밀지구에 거주하는 13,000여 세대와 계획 인구 약 33,000명의 배우 수요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변의 거여마천 뉴타운과 위례 신도시의 유동인구까지 흡수한다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은 상권 활성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 기대됩니다. 본 연장 인근으로 들려오는 개발 호재 소식 또한 뜨거운데요. 현재 5호선 마천역과 인접한 이곳은 향후 3호선 연장 계획에 따라 가밀역이 들어서는 곳과 바로 밀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향후 역세권 상권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교산 신도시가 자족 도시로 개발된다면 송파 신도시 벨트의 관문이자 중심에 위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풍부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의 오피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경기도 곳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경기도 하남시로 왔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 여기는 가미동의 오피스인데요. 자, 그럼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 잡아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3호선 이 가밀역 예정지입니다. 이 3호선 가밀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물건이다, 즉 사무용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5층과 지상 10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물건에 좀 하나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어떤 것은 오피스텔 하나로만 이렇게 지어지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그 다음에 오피스텔로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특징이냐 하면은 상가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초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인 강점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오피스텔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상가를 많이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인데요. 이거는 그런 어떤 특징을 좀 띠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띌 수가 있는 것은 이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거기서 초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이런 어떤 구성 자체를 하기가 힘든데, 본 물건은 초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가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을 넣은 그런 어떤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인 장점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공은 2024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오피스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약 한 3억대에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물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4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인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이 가밀역, 예정지 가밀역에서도 도보 약 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다 이제 그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로 지금 마감이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에 또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를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초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자신이 있는 거죠. 그만큼 상가를 많이 넣어도 분양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건물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5층, 지상 10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가를 좀 많이 넣다 보니까 밑으로 해서 그 넓게 그 주차장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법정주택 대수 그 이상의 주차를 넣어서 그 상가를 이용하기에 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상가를 이용하기 편하게 놨다는 것은 또 오피스를 이용하기에도 좀 편하다는 것이군요. 고객들을 만나기에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안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상당히 좀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어서 어떤 고객들하고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넣었고요. 또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피스의 어떤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피스 같은 경우도 91대 정도를 91실 정도를 놓고요. 또 주차 대수 같은 경우도 약 한 178대, 지하 5층까지 주차 대수를 놓기 때문에 178대의 넉넉한 공간을 좀 자랑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들과의 만남이 상당히 좀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세미나 공간이라든가 뭐 회의 공간도 다양한 옵션으로 좀 넣기 때문에 오피스 건물들로서 어떤 특징을 좀 충분히 좀 가져간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 오피스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열심히 좀 지어지는 곳이죠. 2024년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아주 높게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오피스 이렇게 살펴드리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이 건물의 가치가 좀 살겠죠. 자, 그러면 주변 환경, 입지와 호재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여기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호설 가밀역, 이 예정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호선 가밀역에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3호선 가밀역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옆에 이제 교산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에타 면제로 해서 이제 가밀역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입지적으로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인데 과거의 교통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이 소외되었던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교산지구 그다음에 옆에 있는 뭐 하남이라든가 미사라든가 이거보다 지리적인 입지가 떨어지지가 않는데 도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좀 소외되었던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도로, 즉 3호선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광가의 접근성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수도권 제일순환도로에 인접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 서하남 IC와 인접해 있고요. 또 송파 IC에 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도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가밀지구 안쪽으로 해서는 현재 인프라 시설을 꾸준하게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프라 시설이 만들어내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오히려 좀 좋기 때문에 강남과의 어떤 생활 인프라 또 어떤 송파 쪽 주변 지역, 잠실 쪽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을 충분히 좀 끌어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교산 신도시, 위례 신도시 등 이 개발 지구에 인접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 교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3호선 라인이 예타 면적으로 좀 들어가서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하남이라든가 위례라든가 교산 신도시 또 거여 마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신도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도 좀 몇몇 가지도 저렴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같이 어울려져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매매가 상승도 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를 말씀 좀 드리자면 바로 옆에 이제 교산 신도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교산 신도시가 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안에 이제 그 자족도시의 그 부지로서 약 한 60% 이상을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급자족적인 용도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안에는 어떤 그 산업단지가 수요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 물건이 있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도 따라서 어떤 그 임대가 상승과 또 집가 상승도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교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가밀지구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반 상승 효과도 충분히 좀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산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하남하고 인접해 있고 또 강남과의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청약률도 상당히 좀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밀지구도 같이 이어서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거기서 상가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바로 이쪽에 있는 거여 마천지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현재 거여 마천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거나 현재 좀 입주되는 물건들이 있고요. 또 25년도에 착공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 거여 마천지구가 확장이 되게 되면 가밀지구도 따라서 좀 이득을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서울과 세종 간의 이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2024년에서 25년도면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완공이 되면 거기서 지금 수혜받는 지역이 바로 이 안성 쪽 주변 지역, 또 가밀 쪽 주변 지역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간접적으로 현재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 반영이 됐거든요. 하지만 가밀지구 쪽 주변 지역들은 아직까지 가격대를 보게 되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25년도면 이제 착공 예정입니다. 이 양평에서 하남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 지역이 바로 이 가밀동, 이 가밀지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 3호선 하남 연장 사업이 현재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23년도면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 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피스 살펴드리고 있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죠. 교산 신도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챙겨드렸으니까 마지막이죠. 이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예상 매매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가가 이 가밀지구 안쪽 또 가밀역에서 도보 약간 1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3억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세로 좀 예상 임대가를 잡은 겁니다. 이게 준공이 되는 24년도가 되게 되면 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약 한 6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이것도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로 갑니다. 그렇다면 준공 시까지는 안정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처로서는 좀 용이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문의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